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원전이에요. 아주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죠. 고전 소설이 인기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본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이야기는 그만큼 온전하게 남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이 작품은 20가지나 되는 이본이 있었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전에 금방울전이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접해본 분이라면 김원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작품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금방울전과 지하국 대적 퇴치를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명나라예요. 명나라 성화 연간에 황성 동화문 근처에 김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덕망이 높고 총애를 받는 신하였지만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하루는 선녀가 꿈에 나와서 자식을 점지해 주는데요. 나는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곳의 시녀인데 옥황상제의 명을 따라 너희에게 아들을 내려주겠다 하는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정작 낳고 보니까 아기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둥근 수박 모양인데 거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아주 기이한 물건이었죠. 김승상은 그것의 이름을 김원이라고 짓고 별채인 월정각에서 키웁니다. 김원, 둥근 모양이니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그토록 바라던 자식이지만 김승상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이상한 형태, 사람도 아닌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10년 동안 별채에서 자라던 원은요. 점점 더 커져서 천장에 닿을 정도가 되죠. 천자의 잔치에 다녀오던 길에 김승상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원희를 찾으니 시비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별채에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김승상과 부인 유씨가 함께 달려가 보니까요. 월정각에 있던 커다란 원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소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사연을 고하는데요. 소자 이제 본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나이다. 저와 북두성이 전생에 지은 죄가 커서 괴형을 쓰고 10년 동안 죄를 속죄했답니다. 북두성은 돌을 닦아서 천상으로 올라갔고 저는 이미 부모님의 아들로 점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부모님을 이제야 만나 뵈옵니다. 김승상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원희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참 따뜻한 아버지이시죠? 부모님과 함께 낙향한 김우원은 천마산에서 무예를 닦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인 김승상이 천마산은 위험한 짐승이 많고 산이 깊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는 하지만 원희는 계속 산을 타면서 무예를 연마하죠. 여느 때처럼 무술을 연마하던 원희는 괴물을 발견합니다. 괴물 하나가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납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괴물은 길이가 10척이 넘고 머리가 9개인 아귀 구두 장군으로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김원은 괴물을 쫓아가면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하지만 둘레가 30리 정도 되는 바위 근처에서 그만 괴물을 놓치고 맙니다. 그 옆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돌문을 하나 들면 그 너머로 지하로 이어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너무너무 깊어 보여서 혼자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돌아온 원희는 자신이 본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천자는 공주들과 화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눈앞에서 공주들이 납치당하는 것을 보고 조서와 방문을 내려서 공주를 찾을 사람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김승상은 조서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 김원이 괴물을 보았다고 천자에게 고하고요. 김원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자신이 공주를 구해오겠다고 선언합니다. 천자는 기뻐하면서 당장 김원을 병마대원수 도총독에 임명하고요. 그의 부원수로 장문추를 임명한 뒤에 공주 구출 작전을 펼치도록 합니다. 우리의 원희가 정말 용감해요. 괴물의 행동 반경을 따라가서 직접 광주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맨몸으로 그런 괴물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이기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지하로 내려간 김우원은 두 동자를 만났는데요. 두 동자는
지금까지 명나라에서 올 대원수에게 보배를 전해주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렸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김원이죠. 그게 자신인 줄 알았던 김원은 동자에게 보배를 받게 됐는데요. 산호채와 홍갑선입니다. 홍갑선은 여기서 부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부채로 어떻게 아귀를 잡죠? 사용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동자가 다 가르쳐줍니다. 이 보배를 가져야 아귀를 제어하리니 아귀를 만나 홍갑선으로 부채를 붙이면 제 능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그때 산호채로 치면 잡으리라. 소동이 이 보배를 지키어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랜지라 선생은 어서 가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덕분에 김원은 공주들과 시녀들을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멋지죠? 이 멋진 모습에 반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셋째 공주예요. 셋째 공주는 믿음의 징표로 비녀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두 사람 왠지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시기한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부원수 장문추입니다. 꼭 이런 사람 있어요. 정작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내지도 못하면서 좋은 사람 끌어내릴 때만 용기를 내는 사람. 아우, 꼴 보기 싫죠. 어쨌든 부원수 장문추는 김원을 질투해서 마지막으로 올라오려던 김원의 줄을 끊고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천자가 눈치가 빨라요. 저라도 의심하겠어요. 분명히 커다란 괴물도 해치운 사람이 바로 김원인데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겠어요?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자는 장문추를 신문하고요. 진실을 들은 후에 바로 장문추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그 뒤로 수색대를 보내지만 이미 구멍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소용은 없어요. 이때 김원은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하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괴물이 잡아두었던 포로가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김원은 나무 위에 묶여있는 동해 용왕의 아들을 발견하고 풀어줍니다. 용왕이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김원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덕분에 김원은 용왕의 딸 용녀와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용궁에서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이 그리워진 김원은 부인인 용녀와 함께 지상으로 나옵니다. 육지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쉴 곳을 찾은 김원과 용녀는 주점에 들르게 되는데요. 주점 주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어요. 용왕이 준 선물을 탐냈던 거죠. 이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신비로운 연적이었는데요. 보통 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알라딘에 나왔던 램프 아시죠? 뭐든 소원을 빌기만 하면 나옵니다. 음식이 먹고 싶으면 음식이 나오고요. 옷이 필요하면 옷이 나오죠. 더 좋은 점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르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점 주인은 김원이 연적을 향해 소원을 비는 모습을 몰래 엿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이, 그래도 정말 살인은 아니잖아요.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한밤중에 김원을 죽이고 연적을 차지합니다. 주점 주인은 신이 났어요. 이때 다행히 위험을 알아챈 용녀는 금고양이로 변신을 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주점의 주인은 연적으로 부귀를 누리면서 지내다가 청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연적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때 금고양이로 변신해 있던 용녀가 연적을 물고 달아납니다. 자, 이날은 천자의 딸 셋째 공주도 역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제사일까요? 오래전에 자신을 구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김원을 향한 제사였죠. 셋째 공주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구해준 김원을 평생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고 싶다고 김승상 댁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 귀한 고양이가 나타나서 연적을 놓고 떠나네요. 셋째 공주는 연적을 들여다보고는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방문을 붙여서 연적 주인을 찾지요. 뻔뻔하게도 연적 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주점 주인이에요. 그는 연적이 얼마나 신비로운 물건인지 천자 앞에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연적이었고 사용하는 법은 연적이라고 부르면 그 속에서 청아한 소리가 나고 누런 파리 같은 것이 나와 변하여 선녀가 되어 온갖 만물을 구하는 대로 못 가져오는 것이 없사오니 이러므로 극한 보배입니다. 천자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디서 난 보배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주점 주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천자는 황후를 불러서 한번 그 보물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데요. 연적에서 나온 선녀가 곧바로 주점 주인의 모든 더러운 사실을 폭로합니다. 대원수 김원이 용왕의 아들을 구하고 용궁의 부마가 되어 공주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오다가 저 점주놈이
불의의 원수를 죽이고 연적을 탈취하여 온갖 것을 내놓으라 하니 이런 몹쓸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주놈은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시고 원수의 시신은 청주에 있으니 연적을 가지고 가서 다시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자는 이 말을 듣고 가차없이 주점 주인의 목을 베고 선녀가 알려준 대로 청주로 가서 시신을 찾습니다. 선녀가 붉은 꽃을 김원의 입속에 넣으니 바로 김원이 다시 살아나지요. 그렇게 김원은 다시 돌아오고 셋째 공주와 그동안 맺지 못했던 인연을 다시 맺게 됩니다. 아들 잘 든 덕에 김원의 아버지 김승상은 초공이 되고요. 김원은 공주의 남편 부마가 되면서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의의 이름을 올립니다. 김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용녀가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김원과 만나게 되고요. 용녀는 천자에게 정숙공주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이렇게 김원은 셋째 공주와 용녀, 정숙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70세까지 누리면서 산답니다. 작자 미상의 인기소설 김원전, 재밌는 요소들이 참 많죠. 동그란 수박 모양의 이물이 인간이 되는 부분, 지하의 괴물과 싸우는 부분, 용궁에 들어가고 기이한 연적을 사용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말까지. 그래서 아마도 당대의 인기소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